안녕하세요. 미래교육연구소 한승 원장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를 하고 있고 또 유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전하기를 원하시나요? 유기견 센터에서 강아지를 입양해서 키운 지 7월 달부터니까요. 좀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강아지니까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개털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구석구석에 쌓여 있어요. 부지런히 청소를 하고 청소기를 돌려도 이 털 없애는 게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이 털은 그렇게 어떻게 좀 하겠지만 문제는 냄새입니다. 향수를 뿌려도 이게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귀엽고 좋으니까 또 한번 안기라도 하면 그날은 돌돌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도 잘 안 떨어져요. 하루도 청소기를 돌리지 않으면 이 쌓이는 게 보입니다. 그런 경우들 혹시 있지 않으세요? 자, 다른 얘기를 조금 할까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대학으로 가겠다는 학생들 문의가 꽤 많아졌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상담 중에 보면 이미 계획들은 있었는데 전염병 때문에 불안했고, 그리고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니까 보내도 안전할지,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낸다는 겁니다. 일부는 대학 다니다가 또는 군 제대하고 보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대학을 가겠다 한다면 지름길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선 세 가지가 있는데요. 1번, 한국에서 일반 학교 또는 국제학교, 대안학교를 다니는 경우에 수업 시간 이외에 영어를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수업 끝나고 교실 바깥에 나와서 복도부터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절반의 성공 또는 영어를 쓸 수 있는 기회가 극단적으로 적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ESL 환경이 아니고 EFL 환경입니다.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어디 가서 영어를 써요? 카페 간다고 음악이 영어로 가끔 팝송으로 들리기는 하는데 아닙니다. 영어 쓸 기회가 없습니다.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외국인이나 만나야 영어 학원이나 가야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환경이 아니죠. 두 번째, 미성년 시기부터 미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대학에 간들 미국 학생들하고 어울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례는 뒤에 잠깐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모국어, 우리말은 한국어죠. 모국어는 완성되는 시기가 보통 18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인데요. 언어 유사성이 다른 언어를 그때부터 배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언어 체계가 내 안에서 굳어지고 나면 구조가 다른 언어가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혹시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시고 학부를 마치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미국에서 하고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영어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자기 전공을 학생들에게 영어로 가르치라고 하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 대학들이 갖고 있는 교수님들이 갖고 계신 한계 상황이 거기서 발달합니다. 말하는 영어는 쉽지 않습니다. 자, 어린 나이에는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하죠. 가족의 가치라는 것도 있고, 고교 과정을 한국에서 마치고 미국으로 가는 방법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나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영어를 잘하고 성적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더라도 반쪽짜리 영어를 하고 그리고 이미 굳어진 영어를 가지고 미국에서 살아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슬픈 일입니다. 국내 대안학교, 국제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개털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몰입 환경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한동안 영어의 바다에 빠져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고등과정에 미성년 시기에 유학을 가게 되면 바보가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보던 것, 바라던 것, 내가 그 느낌만 갖고도 여기가 어디다, 간판을 봐도 일일이 다 보지 않아도 다 알고 했던 것들이 가면 다 낯설어지거든요. 온통 들리는 게 영어예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거는 그 어린 시절의 신경 가소성을 통해서 3개월 또는 1개월 안에 일상적인 영어를 쓰는 것이 어렵지 않고요. 한 학기 1년 내에는 수업을 따라갈 만큼 충분히 가능한 영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개를 기르기 때문에 개털이 내 몸에 자연스럽게 묻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가면 떼어내도 털어내도 냄새와 함께 배어있는 개털, 영어와 개털을 비유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영어가 가능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떼어내도 또 나오는 거. 한국에서 외워도 안 되는 영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FSI 이야기를 미래교육연구소 블로그에서 가끔 소개하고 있는데요. FSI는 Foreign Service Institute, 미국 국무부에서 정부 외교 전문가들을 그들의 경력에 따라서 학습을 시키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70여 년을 분석을 해보니까 시간이 필요하더라.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기까지 어느 정도 필요하냐? 언어 권역을 4개로 나누어서 제일 어려운 언어를 한국어 또는 중국어, 아랍어로 했는데 자연스럽게 구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88주. 그러니까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2200시간을 써야 된다. 사실 88주보다 중요한 건 2200시간인데요. 2200시간이 안 되면 어려운 외국어가 자연스럽게 구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영어가 익숙해지는데 2200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초, 중, 고 합쳐서 영어 수업 시간이 954시간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954시간 끝내고 나서 미국 대학 간다고요? 네. 1000시간 이상의 시간들을 말하자면 가서 버벅거리고 힘든 시간을 가져야 된다. 아이들이 빨리 적응하고 싶다면 고등학교 때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마무리입니다. 조교학을 가는 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또 이때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으로 가는 형제, 자매들을 동시에 보내는 케이스들이 자주 있습니다. 이때 1년 뒤에 다녀와서 형이나 언니, 그 위에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이건 마치 짠 듯이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까 제 동생을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일찍 갔어야 돼요. 왜? 아니 그 열심히 노력하고 저도 영어도 토플도 그렇고 잘 준비해서 갔다고 하는데 듣는 것도 한계가 있고 미국 아이들과 가까워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자연스럽게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는 게 어렵습니다. 뭐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술자리도 같이 하고 그런데 2번, 3번 만나다가 보면 의무적으로 만나지지 가까운 친구가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간다. 언어 습득의 한계를 갖고 간다. 그리고 문화 차이의 극복을 하기 어렵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독자들, 구독자들께서는 우리 자녀의 유학 가는 시기가 언제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